안녕하세요. 워랩입니다. AI와 미래 전쟁 그리고 군사혁신 시리즈 중 AI 시대의 바람직한 군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군인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적을 가장 영리하게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죽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적을 죽이는 능력이라는 말보다 세련된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장이 군과 전쟁의 본질에 적합하다. 역설적으로 군과 군인들이 이 능력을 제대로 갖출 때 전쟁의 억제도 가능하고 전시에도 피를 적게 흘릴 수 있다. 그리고 군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이다. 군이 진정 이러한 본질적 일에 집중할 때 병사들과 간부들도 보람을 가질 수 있고 군은 젊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집단이 된다. 사회에서도 이 능력을 갖춘 훈련된 군인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적을 가장 스마트하게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은 똑같이 일반 사회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어떤 목적, 즉 돈을 버는 목적, 사람을 치유하는 목적 등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기술과 전쟁을 막는 기술, 부와 패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술은 같다. 역사적으로 군대는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치열하게 사용한 집단이고 전쟁을 통해 기술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군대 간부들이 전역 후에도 기업이나 민간기관에서 환영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적을 스마트하게 죽일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행정적이고 관료화된 군인들은 전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없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그리고 행정적이고 관료화된 군대는 전쟁에서 진정 뛰어난 전사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곳이 된다. 클라우제비치가 레슬링과 비교한 대로 전쟁의 본질적 모습은 상대가 있는 육체적 격투기와 같다. 레슬러는 상대에게 빠르게 접근해서 정확하고 강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상대를 분석하고 자기 능력을 갈고 닦는데 자신의 젊은 인생을 바친다. 제대로 된 레슬러에게 이외에 모은 것은 허상이고 허망한 것이다. 군대와 군인 역시 본질은 전쟁에서 적을 빠르게 정확하고 강하게 제압하는 것이다. 이 일은 오직 군과 군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군과 군인이 아닌 다른 집단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군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아니다. 군의 본질적인 능력인 적을 가장 스마트하게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죽이는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국방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피드 시대의 핵심인 빠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는 조직과 프로세스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다. 국방 조직을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조직과 절차는 없애거나 개혁해야 한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본연의 본질적 능력을 갖추는데 방해가 되는 조직, 업무 절차, 문화를 없애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다. AI 시대의 평범한 다수의 인원이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 정보를 종합하거나 전달하는 일 등에 매달려서 안 되며 국방 예산이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서 안 된다. 예를 들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하며 경쟁력과 생산성 떨어지는 국방부의 주변 조직은 가감하게 슬림화해야 한다. 관리와 싱크탱크의 명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 방대한 조직들을 소수의 핵심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외부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빠른 스피드가 요구되는 시대의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의사결정을 느리게 만드는 조직들과 업무 프로세스 역시 개혁해야 한다. AI 시대는 스피드가 신뢰성이고 투명성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외부 조직을 만들거나 많은 절차와 허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조직과 많은 절차는 필연적으로 관료화되고 느린 의사결정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미래에는 빠른 의사결정과 반복적인 시험, 실제 적용, 무기체계의 경우 전력화, 피드백을 통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하는 조직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의 다르파 DARPA나 총괄평가고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획득체계 개선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이다. 첨단과학 기술 시대의 특성은 빠른 스피드와 더불어 유연성 플렉시빌리티이다. 그러나 이런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군의 의사결정과 조직 문화가 느리고 경직되어 있으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조직이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유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필요하다. 활시위는 평상시 팽팽하게 묶어 놓지 않고 풀어놓는다. 항상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활시위는 결정적일 때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조직이든 무한한 자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100%의 노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정말 조직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일을 잘하기 위한 지식과 이에 대한 숙련이 없으면 유연성을 가질 수 없다.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고 경직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정작 군의 본질적인 일을 하기 위한 그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재난 사태 외에 불필요한 대민 지원, 과도한 행사 준비, 의사소통 미비와 관행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의 반복, 보여주기식 훈련 등 군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아닌 곳에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경계작전은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의 경우 경계작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계작전, 지오피나 해안 경계 등을 위해 군의 가용 자원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주둔지 경계를 위해 그리고 명목상 경계태세 확립이지만 사실상 부대 관리를 위해 너무 많은 노력과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의 더 본질적인 능력인 적을 가장 스마트하게 죽이는 능력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도 적의 기습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우수한 선수들은 적을 영리하게 즉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제압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빠르고 정확하고 강하게 적을 눕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상대는 함부로 공격조차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경계 작전의 가용 자원의 2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면 한국군은 반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적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군과 군인들이 하는 본질적인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매력적이다. AI와 로봇,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영리하게 자신은 피를 적게 흘리고 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제압하는 것.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군이 이러한 본질적인 능력을 갖추는데 집중한다면 군인들뿐 아니라 외부의 젊은 청년들과 국민에게 군은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전쟁에서도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 본질적이지 않고 군대를 늘리고 경직되게 만드는 모든 조직과 절차와 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한다.